정주행 사랑방. 이복음에 정해주신 행복, 목요일은 정주행 사랑방이 있는 날인데요. 오늘은 환경을 생각하고 아이들에게 그림책을 통해 꿈을 심어주는 귀한 교회가 있다고 해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지금 제 옆에 포항 택전교회 김현식 목사님과 서주현 사모님 나오셨네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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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네, 저희 정주행 청취자분들께 소개와 인사 좀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포항택전교회 목사 김현식입니다. 저는 사모 서주연입니다. 저희는 두 아이 아빠 엄마로 그리고 또 작은 마을 안에 있는 회화나무숲 아래에 위치한 작지만 소중한 교회에서 행복한 목회로 일상을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초대를 해주시고 또 CBS 방송을 통해서 저희 교회와 여러 활동들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사실 저희 정주행 사랑방에 이렇게 부부, 목사님, 사모님 이렇게 부부가 같이 나오신 경우는 참 되게 오랜만인 것 같거든요. 두 분이 같이 오시니까 너무 분위기가 화기애애하고 오늘 인터뷰가 이 두 분께서 어떤 많은 일들이 또 이 택전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는 많은 일들이 쏟아져 나올까 막 기대가 많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일단 이 포항 택전교회에 대해서 좀 궁금하거든요. 네. 어떤 교회인지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예, 저희 교회는 85년 10월에 연이르 그 택전리에 이제 개척이 됐던 교회입니다. 네. 처음에는 이 당시 이제 목장이죠. 우사로 사용된 곳을 이렇게 매입을 해서 시작을 했는데 초기에 또 선교회라든지 그러니까 유치원 뭐 이렇게 운영을 하면서 네. 지역 선교에도 역할을 감당을 했고 또 여러 그런 활동들을 하다가 한 10여 년쯤 전부터 좀 교회가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제 다시 이제 회복을 하려고 하는 애를 쓰는 중에 있습니다. 특별히 좀 말씀에 성경에 집중을 하려고 본질에 집중을 하려고 하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깊이를 좀 깊이 하려고 하는 그래서 성경 공부, 뭐 신학 공부 또 특별히 예전 예배에 집중을 하려고 하는 교회입니다. 네. 85년에 이제 개척이 되어서 지금 한 40년 가까이 되었네요. 네, 그죠? 그렇죠. 그렇군요. 저는 근데 제가 이 택전교회에 한번 가본 적이 있었는데 택전교회 주변의 환경이 매우 자연 친화적인 것으로 알고 네, 있어요. 맞아요. 그게 사실 제 주변에도 너무 좋은데 다녀왔어요 하고 저한테 여기 아이들 데리고 한번 가보세요라고 사진을 찍어서 저한테 보내주신 분들도 계셨거든요. 네. 몇 분이 계셨었어요. 네. 이 택전교회가 정말 환경이 너무 예쁜데요. 이곳에서 목사님께서 목회를 하시면서 교회도 이렇게 자연 친화적으로 가꾸고 계시다고 들었어요. 네. 뭐 청취자들께서도 와보셨으면 좋겠는데 교회 앞마당이 이제 크게 운동장처럼 돼 있고 또 택전 마을의 그 자랑이 되는 이 회화나무 숲이 이 입구에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나무 숲과 이렇게 어울리면서 또 마당에 있는 흙들을 그대로 두고 뭐 시멘트를 한다든지 그렇게 하지 않고 누구나 와서 쉴 수 있는 공간 또 아이들에게는 흙이 있는 그런 놀이터 또 지치고 힘든 현대인들에게는 이렇게 열려 있는 공간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 작은 카페도 그리고 작은 도서관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이렇게 회화나무 숲과 연결시켜서 회화숲 카페, 회화숲 작은 도서관 이렇게 지었는데 조금 종교적인 그런 느낌의 공간이라기보다 누구나 와서 이제 쉼을 가졌으면 하는 그런 곳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꾸미고 목회를 하고 있는데 아직 좀 부족합니다. 네, 아니요. 목사님, 이 회화숲 카페, 회화숲 작은 도서관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 교회라는 곳이 단순히 교회 안에만 갇혀 있는 게 아니고 주님이 원하시는 건 우리가 뻗어 나가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역 사회에 또 이바지하고 또 그곳에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저희가 그렇게 더 한 걸음 나아가서 해야 되는데, 이 이름만으로도 지역 사회와 너무 잘 어울리는 아름다운 이름인 것 같아요. 누구 아이디어인가요? 이 회화숲이라는 이름. 아무래도 장로님들하고 오, 또 교인들하고도 같이 이렇게 의논을 하면서 나온 이런 이름들이니
좀 의미가 깊죠. 네, 너무 아름답네요. 그런 가정들도. 네,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 포항 택전교회 안에 환경을 생각하는 비영리 단체로 그냥 거기라는 단체가 있더라고요. 네. 그냥 거기. 이곳은 어떤 곳인가요? 예. 아무래도 이제 시대의 화두가 환경인데, 맞아요. 그래서 지속 가능한 어떤 생태계, 뭐 그리고 특별히 우리는 창조 신앙을 이제 근본으로 하는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니까 이 창조하신 하나님 창조하신 이 세계를 지키고 또 유지해야 되는 책임이 있을 텐데, 이렇게 무분별하게 이제 개발하고 생산하고 또 소비라는 이 인간의 이 이기심으로 음, 파괴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쵸. 그래서 그렇다고 큰 영향을 줄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이제 최소한 자연을 파괴하지 않는 방향으로 그래서 생활용품들을 구입하고 또 소비하면 좋겠다라는 음, 생각에 이제 제로 웨이스트라는 이 환경 운동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제로 웨이스트가 뭔가요? 그러니까 우리 생활에 필요한 어떤 생활 필수품들이 아무래도 플라스틱 제품들이 음, 많으니까 네. 뭐 그 플라스틱 제품을 사용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좋겠다. 그래서 어떤 대안이 될 수 있는 그런 친자연적인 소재로 만든 뭐 수세미나 칫솔, 뭐 비누, 뭐 세제 등등을 이렇게 판매하고 오, 또 소비하는 것이 이제 제로 웨이스트인데 교회와 또 회화숲 작은 도서관 또 회화숲 카페를 이렇게 같이 묶어서 음. 그냥 거기라는 이 비영리 단체 법인을 이렇게 설립을 네, 했었습니다. 예, 이 단체 이름이 그냥 거기다. 그렇죠. 근데 이름이 정말 독특해요. 그냥 거기는 뭐 어떤 뜻인가요? 말 그대로 어떤 뭐 제약이나 무슨 조건이나 갖춰야 될 무슨 의무라든지 책임이 뭐 어떤 부담이 없는 음, 그냥 거기에 가면 어떤 자연 또 사람 또 아이들 뭐 소통 어떤 쉼을 추구하면서 거기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 음, 그 이름을 지었고요. 또 카페 운영, 작은 도서관도 같이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음. 갈 길이 멉니다. 아, 네, 네. 네, 뭐 요즘 세상에 정말 많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지으신 그 자연 그대로, 그냥 그대로, 그냥 그곳 네, 그대로 돌아가는 일이 정말 멀 수밖에 없을 것 네, 같아요. 네. 네, 근데 이 말씀을 듣다 보니까요, 그냥 거기 돌아가고 뭐 이런 부분들, 환경을 꾸미고 이 자연 친화적이란 것도 그냥 둔다고 해서 자연 친화적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관리가 많이 필요한 게 이 자연 친화인데, 그렇죠. 제가 볼 땐 이 사모님께서 또 상당히 많이 어려움을 겪으셨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부분에서. 관리하는 부분은 좀 교인분들이 다 같이 해야 음, 되고 그 중에서 조금 더 목사님이 많이 하고 계세요. 뭐 음, 쓰레기나 애들 놀다 가면 항상 뭔가가 있기 마련이잖아요. 뭔가 그쵸. 흔적을 남기고 가는 아이들이. 그래서 그것들 좀 치우고 하고 이렇게 가꾸는 거를 교인분들과 하고 조금 더 이분이 더 한다는 것 음, 네, 같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말씀하시는 것도 들어보니까 아이들이 상당히 많이 이곳을 찾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자연 친화적이고 또 재밌는 놀이시설들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어떤 게 있나요? 뭐 아이들이 늘 좋아하는 건 뭐 그러니까 이제 트램플린이죠. 봉봉이라고 보통 부르는 네. 트램플린 놀이시설, 뭐 통나무로 만든 이렇게 그네들, 뭐 음, 그리고 그냥 쇠로 이렇게 틀이 있는 그런 그네들, 뭐 모래 놀이터, 그리고 이제 음, 넓은 운동장이 있어서 뭐 뛰어놀고. 뛰어논다든지 아, 공을 찬다든지 뭐 네. 그런 것들이 있죠. 아유, 최고네요. 아이들은 사실 그 모래놀이만 해도 그냥 막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노는데, 자연 속에서 그렇게 모래놀이도 하고 트램플린도 탈 수 있고, 아이들이 많이 또 드나들 수 있는 곳. 사실 그 포항택전교의 위치가 약간은 뭐랄까요. 도심이 아니고 네. 외곽이잖아요. 네. 그래서 아이들 소리가 좀 많이 나기 어려울 텐데, 이 회화숲 뭐 도서관과 이 카페를 통해서 아이들이 더 많이 올 것 같아요. 네. 음. 네, 맞습니다. 네. 또 그것뿐 아니고 또 제가 알기로 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회화숲 그림책 도서관이라는 게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상당히 흥미로워요. 이 그림책 도서관 덕분에 아이들이 더 많이 올 것 같은데 이것을 교회 안에 이렇게 넣게 된 계기가 좀 궁금하네요. 네. 4년 전에 저희가 이곳에
이 택전교회에 와서 성도님들과 교회가 어떻게 마을이나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을까를 고민했어요. 그래서 여러 사례가 있었던 교회들을 탐방했습니다. 그 와중에 한국 작은도서관 협회를 알게 되었고 또 작은도서관을 통해서 여러 할 수 있는 활동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작은 도서관을 시작하게 됐고 또 여러 책들을 구비하고 꾸몄지만 사실 실질적인 활동이나 프로그램이 진행이 기대만큼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또 제가 그림책이라는 분야를 접하게 되었고 또 지도사 자격증을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아이들에게만 읽어주는 동화책인 줄로만 알았었는데 접하면 접할수록 0세부터 100세까지 남녀노소 누구나 감동받을 수 있는 그림책의 매력에 혹 빠져들게 되었죠. 네. 그래서 또 가르쳐 주시는 좋은 지도자를 통해서 그림책 공부를 하게 되면서 감사하게도 책을 볼 수 있는 눈과 어떤 책이 좋은 책인지를 조금이나마 구별할 수 있게 되어 이제 자연스럽게 권수만 많은 다양한 분야의 책들을 도서관에 비치하기보다 우리 교회와 또 도서관에 어울리는 특색 있는 책들을 비치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친환경적이고 또 자연, 사람과의 관계, 삶과 같은 주제의 그림책들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의 해화숲 그림책 도서관으로서의 모습을 갖추게 되면서 조금씩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었고 또 이제는 말씀하신 것처럼 찾아오시는 분들이 조금씩 생기게 되었습니다. 사실 다음 세대에게 이런 자연 친화적인 거, 제로 웨이스트 같은 교육이랄까요? 이런 마인드를 가지게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 이 택전교회에 가서 이 그림책 도서관에 가면은 자연스럽게 얻어질 수 있겠네요. 자연 속에서 모래놀이하고 네. 그림책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으신 자연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깨닫고 그것을 실천하는 걸 배울 수 있다면 너무너무 좋겠네요. 네. 근데 또 말씀 듣고 보니 이 그림책은 또 정말 아동들만 읽는 줄 알았는데요. 100세까지 모두가 함께 읽을 수 있어요. 이 그림책의 영역이 상당히 넓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림책 도서관은 그럼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요? 네, 상당히 넓고 다양해서 아직도 더 공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그림책 분야로 특화해서 도서관을 운영하려고 처음 시작한 프로그램은 시니어 프로그램이었어요. 네. 주로 교회와 마을의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모집해서 은빛 날개 그림책 교실을 열었습니다. 은빛 날개란 황혼의 시기를 보내는 노년의 때에 날개를 달고 남은 인생을 살아가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목사님께서 지어주셨는데요. 그림책을 통해서 어르신들의 과거 추억과 또 삶의 지혜들, 인생 과정들을 들으며 또 함께 울기도 하고 함께 웃기도 한 행복한 프로그램으로 시작했었습니다. 지금은 모집이 되지 않아서 잠깐 쉬고 있고요. 현재는 함께 그림책 공부를 했던 분들 중 몇 분과 어린 친구들을 대상으로 토요일과 평일에 그림책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해화숲 작은 도서관을 운영하며 그림책을 매개로 해서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다양한 삶을 살아내고 있는 분들과 소통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싶습니다. 네. 지금은 그러니까 어린아이들 대상으로 토요일과 평일에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하셨는데요. 네. 이 방송을 들으시면서 몇몇 분들은 어머, 우리 자녀와 함께 가보고 싶네요. 모래놀이도 트램플린도 그림책도 한번 수업을 참여하고 싶어요. 한다면은 언제 찾아가면 될까요? 먼저 연락을 주셔야 되는데 카카오 채널에 그림책 감성 놀이터라고 검색을 하시면 거기 채팅창에 문의를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카카오톡 채팅에 그림책 감성 도서관 검색하면 감성 놀이터. 감성 네. 놀이터, 그림책 감성 놀이터 네. 검색하면은 들어올 수 있다. 하나만 더. 예, 네. 인스타 주소도 있습니다. 예, 인스타에 회화숲 그림책 도서관 도서관 검색하시면 검색하시면 됩니다. 너무 수줍게 말씀하시는데요. 해화숲 그림책
도서관. 도서관이라고 네. 검색하면 또 나온다. 오, 예쁜 사진들이 또 많을 것 같네요. 네. 네. 이 카페와 그림책 도서관 등을 운영하면서 상당히 많은 어려움들도 있었을 거라는 예상이 되지만, 근데 또 어려움이 있으면 꼭 은혜가 뒤따르잖아요. 목사님께서 또 사모님께서 포항 특정교회에서 사역하시면서 크게 느낀 감동과 은혜의 사연이 있으면 한번 나눠주세요. 네. 뭐 분명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사람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냥 거기라는 이 단체며 또 카페며 도서관, 뭐 교회 활동들 이렇게 가지려고 하지만 이게 역시 이제 함께할 사람들이 이제 필요한 게 사실인데 기독교적인 이 가치관, 하나님 나라라는 이 방향을 같이 이렇게 공유하면서 이렇게 함께할 사람이 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게 지치기도 하고 또 뭔가 좀 체계를 갖추거나 또 이게 길게 갈 수 있는 어떤 동력이 이렇게 떨어지는 이 현실을 보면서 좀 좌절도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의 미래를 생각했을 때 교회가 이렇게 대안이 될 수 있을까? 그런 대안적인 기독교 공동체를 어떻게 이루어 갈 수 있을까? 그래서 고민도 되고 또 그 안에서 문제들이 부딪히면 또 포기하고 싶은 생각도 드는데 네. 저는 결국 이제 교회나 목회나 삶이나 모든 게 이제 본질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무엇이 중요하고 또 근본적인 그리고 궁극적인 것일까? 왜 무엇을 목적으로 이걸 해야 할까? 왜 교회를 다니는지, 신앙이 무엇인지, 또 여러 사역의 방향이 어떤 방향인지 이런 어떤 무엇을 왜라는 질문을 놓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길을 가려고 하는데 이런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또 질문하고 이 생각을 공유하는 일들이 조금씩 이렇게 생기는 걸 보면 이제 보람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우리 포항택전교회 성도님들이 여기에 또 함께 해주시고 또 동의해 주시고 또 같이 길을 걸어가 주셔서 감사한 것 같습니다. 네. 네. 또 앞으로 이제 아내가 또 설명을 했지만 이제 그림책 도서관 같은 경우도 이렇게 제가 목회하는 방향의 어떤 포커스가 한 단어로 말하면 경계선 지우기인데 경계선을 없앤다는 네, 말씀이죠. 그렇죠. 어떤 종교적인 색깔을 드러내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일이나 본질적인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 이제 함께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또 그런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이런 활동들이 되기를 바라는데 실제로 그런 일이 조금씩 이렇게 일어나는 것 같아서 나름 이제 성과라고 보여지고 또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도 됩니다. 네. 아, 너무 멋지네요, 목사님. 그렇죠. 본질을 향해 가는 거, 본질을 찾아가는 게 정말 중요한 건데 그런 귀한 사역 앞으로 저희가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앞으로 또 포항 특전교회 목표도 있을 것 같아요. 이 그냥 거기와 특전교회 목표가 있다면 뭘까요? 예, 뭐 저 혼자만의 생각일지 모르겠는데 쉼이 있는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부담이 없는 누구나 와서 또 안식하는 또 평화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는데 그러기 위해서 이제 대화의 공간으로 또 모임의 장소가 됐으면 좋겠고 또 꼭 그게 종교적인 부분도 필요하겠지만 이걸 더 확장시켜서 이렇게 삶을 나누고 고민하면서 어떤 대안을 찾을 수 있는 교회 공동체. 네. 그래서 남녀 뭐 세대 가릴 것 없이 다음 세대들이 그냥 올 수 있는 또 특별히 청년들이 그냥 와서 어떤 제약이나 뭘 해야 된다는 어떤 강요가 없이 그냥 이제 소통하고 쉴 수 있는 곳. 예수님 말씀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하는 이 말씀처럼 참 쉼을 경험하고 또 행복을 누리면서 또 서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 듣다 보니까 제가 당장 가서 쉬고 싶네요. 네, 그럼 마지막으로도 포항 택전교회도 담임 목사님이시잖아요. 사모님이시고 교회 자랑 한번 안 할 수 없죠. 네. 이걸 위해서 여기 나오신 게 아닐까. 네. 네, 포항 택전교회 자랑 한번 해주세요. 네, 뭐 일단 와 보시면 아시겠지만 장소가 일단 자랑거리입니다. 교회 마당 그리고 한 300년 정도 됐다고 하는 이 회화나무 숲이 이렇게 앞에 보이고요. 또 카페와 함께 이제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 이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이런 면에서는 저희 집의 아이들이 참 최대 수혜자인 것 같고 그렇겠네요. 이 교회 건물도 이제 단층으로 돼서 이제 화려하지 않는 그런 자리에 있고
또 수련의 장소로도 여러 교회들이 이렇게 문의도 합니다. 네. 예. 너무 좋겠네요. 더욱 저는 자랑하고 싶은 건그 예전 예배를 이렇게 추구하는 교회라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정수, 예배답게 드리려고 애를 쓰고 있고, 또 평신도 신학을 제가 주창을 하다 보니까 성도님들과 같이 이제 신학책을 읽는다거나 또 질문하고 대화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회화숲 카페도 이렇게 내려드리는 이 핸드드립 커피 맛이 네. 괜찮다고들 말들을 하시더라고요. 원두가 괜찮은 것 같아요. 아니요. 이게 원두 문제도 원두 문제지만 커피를 아시는 분들은 핸드 드립을 얼마나 또 잘 하는지 이 기술이 중요하거든요. 누가 내리시나요? 커피를 주로. 어머니들 많이 오실 때는 제가 거의 내려드리고요. 또 평일에는 이제 목사님이 내려드리고 있습니다. 어느 분이 더 맛있는지는 가서 먹어보면 제가 맛있습니다. 네, 실제로 그렇습니다. 네, 아름답네요. 이런 부분까지도. 네, 감사합니다. 그럼 정말 마지막으로 또 기도 제목, 저희 또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께서 회화숲 도서관과 포항택전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 위해서 기도 제목과 함께 듣고 싶으신 찬양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포항택전교회가 이제 앞으로 미래 세대들을 좀 세울 수 있기를 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청소년들, 청년들이 이렇게 중심이 돼서 우리 포항택전교회 신앙 전통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동참할 수 있는 사람들을 좀 보내달라고 기도 부탁드리고, 요즘 많이 힘드시잖아요, 다들. 그래서 예수 늘 함께 하시네라는 찬양 가사처럼 그 고단한 인생길 예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 또 신청곡 드리겠습니다. 네, 신청곡과 함께 또 기도 제목 주셨는데요. 함께 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사모님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빨리 가서 쉬고 싶다는 마음, 저도 택전교회 전에 가봤는데 한번 또 가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함께 계속해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포항택전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김현식 목사님과 서주연 사모님 함께했습니다.